안녕하세요. 지금쯤 여러분들은 헬로 월드라고 하는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돌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어떤 문법적인 구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1학년 1학기 때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그리고 복학한 학생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도 사실 기계죠. 기계인데 컴퓨터와 그리고 일반 기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요 화면의 가장 위쪽 요 메모리 파트가 일반 기계와 컴퓨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에 어떠한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CPU가 있는 거죠. 그래서 Central Processing Unit, CPU라고 얘기하고, 이 파트가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프로세싱 하는 파트, 생각을 하는 파트에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는 당연히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우리의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이 인풋이고, 아웃풋은 뭐 우리의 어떤 음성 같은 것도 아웃풋이 될 수 있겠고, 이 화면 자체가 아웃풋에 해당되는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처리를 하고, 그 명령어 처리된 결과를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읽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이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Z는 X 플러스 Y라는 요것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이 변수에 어떤 이제 값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y라는 변수에, 즉 변수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장소죠. 그 파트에 어떤 값을 또 읽어드린 다음에 x의 공간에 있는 값과 y의 공간에 있는 값을 더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z라는 또 다른 변수의 위치, 또 다른 공간에다가 그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모든 것들은 메모리에다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라는 변수의 메모리 공간이 위치하고요. y라는 공간에 메모리 위치가 있고, 그 각각의 어떠한 일정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두 공간의 값을 읽어와서 더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Z에 저장을 하는 이런 형태로 메모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메모리를 통해서 CPU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각각의 상태를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컴퓨터를 그 스테이트 머신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가 바뀌는, 시간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그러한 기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잘 하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요 메모리 공간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를 이해를 잘 하면 잘할수록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CPU 인스트럭션만 있으면 되지 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CPU 인스트럭션이 요 작은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4개 이상의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의 레벨이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CPU 인스트럭션스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 조금 더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론 이게 사람의 언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역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왜 자바를 보는지를 보게 되면, 자바는 가장 유명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C, 파이썬, 자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고,
특히 자바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 가지 인베디드 기계로 따지면 그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변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많이 타는 반면에 자바는 어느 하드웨어에 올리든 똑같은 문법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어디서 오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에 특화된 그 각각의 하드웨어적인 고유한 성격을 가려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다시 자바의 실행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하드웨어에 관계없이 이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의 레벨이 어떤지를 보게 되면 파이썬 같은 언어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파이썬 혹은 C보다 복잡한 문법을 보여드렸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것보다는 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보다는 문법이 좀 더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이고 어떠한 일정한 단순한 언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복잡한 언어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바는 보게 되면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를 배울 때 컴파일러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할 때는 인터프리터를 배웠습니다. 인터프리터는 하나의 명령어를 치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파트입니다. 자바는 그렇진 않습니다. 자바는 그 두 가지로 비교하자면 C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그 파트를 우리는 자바 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바 C, 자바 컴파일러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바 C는 여러분들이 컨솔 창이나 명령어 창에서 칠 수 있는 자바 컴파일 명령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로 어떤 hello world.java라는 파일에 어떤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면요. 그게 자바 C라는 명령어를 거쳐서 hello world.class라는 바이트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실행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실행되고요. 그 실행하는 명령어 자체가 사실 자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이해하실 파트가 되고요. 우리의 첫 번째 프로그램 헬로 월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클래스가 있고 헬로우가 있고요.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이 있고 스트링 그다음에 꺽쇠 알그스라고 쓰기도 하고 알규먼스라고 다 써도 풀네임을 써도 상관없고요. 변수명이고 그리고 그때 문장 하나를 찍었습니다. system.out.println에 헬로 월드를 찍었었죠. 여기서 문법만 잠시 따서 보게 되면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클래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기본 단위는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래스 네임을 씁니다. 클래스 네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헬로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헬로우여도 되고 헬로 월드여도 되고 하이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름에 대한 관례가 있는데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뭐뭐.java 파일, 소스 파일의 이름과 일치시켜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함수 앞에 C와는 다르게 C는 보이드만 있었죠. 근데 보이드와는 다르게 public, static, void 키가 3개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public은 여러분들이 C에서 배웠을 것 같긴 한데 public이라는 것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tatic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미리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미리 메모리에 올려진 리턴 값이 없는 함수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public static void까지는 외워두시는 것이 권고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안에 string arguments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령어 커맨드를 쳤을 때 예를 들어서 hello world 이런 명령어가 있으면 hello world 한 다음에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편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A라는 파일을 B 파일로 복사하려고 한다. 그럴 때 보통 copy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A, B를 받는 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괄호가 시작됩니다. 중괄호는 두 군데 있습니다. 클래스 시작할 때 있고요. 함수 시작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괄호가 시작되면 클래스가 시작됐구나. 그 다음 중괄호가 되면 메인의 함수가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문장을 자유롭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꺽쇠를 닫으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끝났구나. 그러면 클래스라는 함수가 클래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클래스 단위가 끝나는 것도 이렇게 또 다른 중괄호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중괄호랑 끝에 중괄호랑 매칭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중괄호 여는 것과 닫는 것이 서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구조이고요. 메인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 앞에 public static void 여기를 시그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라는 것은 객체지향에서 함수를 달리 부르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그너처는 cannot be modified 수정할 수 없답니다. 요 파란색 파트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뒤쪽도 string 꺽쇠는 수정이 거의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풋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풋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print ln만 썼었습니다. 그래서 print ln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C에서 print f였고 그리고 파이썬에선 print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print ln이 됩니다. 여기서 print 한 다음에 ln을 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없애도 실행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ln이 뭐냐? ln은 라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print ln 했을 때 이 라인 파트, 그러니까 줄바꿈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가 되고요. 그럼 왜 복잡하게 print ln만 쓰지 않고 시스템과 out이 붙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함수의 레벨이 아니고 클래스 레벨입니다. 그래서 모든 호출하는 함수 또한 클래스 레벨로부터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안에 out이라는 인베디드 내장 클래스 안에 print ln이라는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print ln이라는 함수를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hello라는 클래스를 썼듯이 어느 누군가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혹은 함수인 println을 우리가 쓰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system.out.println하고 hello world를 쓴 파트가 있고요. 그 파트에 대해서 system.out.println을 해서 I am a new Java programmer라고 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hello world가 있었고요.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hello world가 아니고 I am a new Java programmer였죠. I am a new Java programmer 라고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결과값을 보게 되면 실행을 해보면요. hello world 느낌표가 있고 I am a new Java programmer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